두 번째는 그 조선 왕조 시대에 그 양반 통치, 그러니까 지주 계급 내지는 그 왕과 왕의 혈족 그 몇몇 그 신하들, 권력을 쥐고 있는 신하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 9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라고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조선 왕조라는 봉건 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조선의 그 선각자들,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새로 출범한, 뭐라고 그러지? 표준 스토리. 표준. 이거 재밌다. 오늘 이름을 새로 바꿔가지고. 다시 원투 쓰리 해.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출범한 표준 스토리, 이름을 바꿨습니다. 표준 스토리로. 그래서 오늘 첫 손님으로 박기봉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박기봉 교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대한민국 좌파 리포트라는 저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봉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표준 스토리 여러분. 오늘 생활 속의 표준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데올로기도 표준이 될까 모르겠네요. 표준이 된다고 치고 우리가 좌파 이데올로기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결하고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데올로기와 표준을 말씀하셨는데 표준의 가장 광범위한 내용이 규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데올로기와 관련 지어서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좌파 리포트를 저술하시게 된 계기, 근본적인 계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니까? 예, 우선 대한민국의 갈등이 많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제가 사회자본이라는 키워드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신뢰 진화라는 책을 써서 대한민국이 이제 신뢰 사회로 가보자라는 주제로 책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좌파 우파로 확 갈라진 사회가 돼서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좌파 리포트, 우파 리포트 두 권의 책을 쓰는데, 먼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회주의를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좌파 리포트를 먼저 쓰고 다음에 우파 리포트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리포트를 먼저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좌파 리포트 책을 보면 시작을 공산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그러니까 막스의 자본론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계신데,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중요한 계기, 원인, 그리고, 막스가 얘기했던 그런 사회주의가 나오게 된 계기,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막스의 자본론이 먼저가 아니고요. 막스가 20대 수많은 논문을 씁니다. 이미 그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를 막스가 20대에 다 완성을 해요. 자본론은 오히려 그 이후에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막스다 그러면 가장 이제 그 키워드는 평등입니다. 그 이전에는 막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여기서의 자유는 그 군주, 왕이 압제를 받고 살았는데 왕으로부터 해방돼서 어떻게 자유를 획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스는 이제 자유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평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이 자유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이러는 반면에, 자유를 이제 소극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정말로 절대 빈곤에
빈곤 상태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영국 같은 경우도 그 굶주림에서 해방될 정도의 사람은 전체 영국 인구의 10%밖에 안 됩니다. 산업혁명이 가장 발전되고 그리고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던 영국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10% 국민의 5%만이 자유롭게 살고 그리고 국민의 10% 정도만이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었고 국민의 90%는 뭐 굶주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아메리카가 발견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주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영국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사를 간 이유도 뭐냐면 그 태평양을 2달, 3달을 그 어렵사리 죽음을 무릅쓰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건너간 이유는 미국에 땅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굶주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미국에 가면은 땅을 주니까 적극적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국의 그 90%나 되는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못 살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잘 사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렇게 잘 사는 나라마저도 그 국가의 절대적인 부는 극소수인 5% 미만의 사람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90%가 넘는 사람들은 절대 빈곤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자유는 문제가 크다. 자유시장 경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크다. 오히려 이 절대적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대중이 그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누릴 수 없었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제로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이 90%가 넘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살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 막스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보다는 평등 관점에서 자기의 철학을 쓰다 보니 그 사회주의가 탄생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필연에 의해 가지고 불평등한 사회 필연으로 자본을 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좌파 내지는 그런 어떤 진보적인 공산주의를 한 사람들이 나타난 게 초기가 일제시대 때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는 빈부격차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왜 우리에게 그 아나키즘이나 이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 압박을 받고 일제 강점을 당했던 조선 사람들 생각으로는 일단 독립이 필요하다. 자주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나의 운명은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립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조선 왕조 시대에 그 양반 통치, 그러니까 지주 계급 내지는 그 왕과 왕의 혈족 그 몇몇 그 신하들 권력을 쥐고 있는 신하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 9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도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겠다라고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목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조선 왕조라는 봉건 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조선의 그 선각자들,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 그 조선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간 사람들이 그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를 보면서 러시아는 못 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달리 유럽으로부터 독립이 됐고 그리고 러시아의 재정 그러니까 왕을 쫓아내고 자유로운 러시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하나의 모델이 됐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처럼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외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쟁취하고 봉건 사회로부터 탈출하자라고 그것이 이제 매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조선에 살고 있는 지식인들, 선각자들이 이거 희망이다. 사회주의로부터 희망을 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조선에 있던 사람들도 당시 그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도입하려면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나 멀고, 그리고 일본에서 사회주의의 번역본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 사회주의로부터 이제 어쩌면 조선의 미래라는 희망을 본 거죠. 그러니 당시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에 심취했고, 그렇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사실 해방 이후에 남쪽이나 북쪽이나 사회주의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그 또한 그 남쪽만 해도 그 미 군정 당시에 미 군정에 반란을 한 사람들, 무장 투쟁을 한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체포하기 시작을 하니까 많은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남노당 일파들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해방 전후에 남이나 북쪽이나 이 사회주의가 상당히 만연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상황을 보면 남북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남쪽에는 이제 민주체,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 20년 정도가 거의 어떤 면에서 좌파 내지는 사회주의의 몰락기 내지는 암흑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의 20년보다도요, 한 10년 정도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어차피 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돼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고요. 남쪽은 이제 정부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되고, 근데 그 정부 수립 과정에서 미 군정이 그 자유주의 쪽을 밀어줬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자유주의 쪽으로 밀어주고, 당시 남노당이 이제 뭐 폭동도 일으키고 파업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실은 무장투쟁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무장투쟁은 안 된다고 해서 미군정과 우익 정파 내지는 이승만 그 정부에서 이들을 탄압을 하죠. 탄압을 하는데, 사실 남쪽에서 좌파가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 탄압을 받으니까 북쪽으로 이제 대거 그 주요 인사들이 월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6.25가 터졌잖아요. 1950년에 6.25가 터졌는데, 사실 그 지식인 집단은 그 사회주의자가 많았지만 일반인들, 절대 90%가 넘는 일반인들은 사회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뭐고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북쪽에, 막말로 북쪽의 사회주의자, 북쪽 빨갱이가 쳐들어왔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남쪽에서 총을 들고 같이 맞받아치는 가운데에서 이 사회주의자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후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이 무장투쟁을 주로 한다.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당시 무장투쟁이라는 것은 그 극적인 게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있고요. 뭐 4.3 사태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태죠. 제주도 4.3 사태가 6.25 끝난 다음에도 이어지거든요. 남부군이 이제 지리산에 있는 남부군 연합사령부가 무너진 게 6.25 끝난 이후에, 정전협정 맺은 다음에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한을 무질서하게 만든다라고 일반 국민들이, 그 사회주의자들은 좀 그걸 뭐라 그럴까, 뭐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크게 가졌고, 안 그래도 정부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을 이제 그 자유주의 쪽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거는 정부가 사회주의자를 대거 사회주의 사상만 가지고 있어도 체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지하로 숨지 못한 사람은 체포당하고 사형도 당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쪽에서는 사회주의가 거의 그 절멸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던 것이 이제 70년대 들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런 와중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한 70년대부터 이제 다시 제약 운동권 세력이라고 그러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좌파 운동이 다시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그 교수님이 판단하신 건데 이 사회주의에 근간한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정권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발생한 것에 이론적 근거로서 사회주의가 들어온 것인가? 이제 이 질문은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좌파 리포트에서 쓴 거는 나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름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혼합해서 얘기한 건데, 지금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질문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답해도 되나요? 그죠.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세요.